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활용한 정신질환 신약 재창출 연구를 담당한 K15팀의 김은채, 안진영, 이승현 그리고 한건입니다. 저희는 이도환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서 황민선 조교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은 정신질환의 신약을 약물 재창출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서의 키워드는 정신질환, 드러그 리포지셔닝, 즉 약물 재창출, 코코넛 그리고 코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한 사회 문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 연구였는데요. 신약 개발에서 필연적으로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드러그 리포지셔닝, 신약 재창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천연물 및 화합물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코코넛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정신질환이기에 임상 등 다양한 실험 과정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화학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학습한 가상인체 시스템 코다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및 절차입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4단계로 소개되는데요. 우선 관심 정신질환을 선정하고 또한 천연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천연물들에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소개드린 데이터베이스 코코넛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선정한 성분들의 작용 기작 및 기작을 분석하고 효능을 예측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코코넛과 코다 시스템의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임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설 기반 약물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화합물들의 약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문헌 조사 및 시각화 과정을 통하여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연구 일정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관심 정신질환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정신질환 선정을 하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한 군 중에서는 불안장애, 식사장애, 기분장애, 신경발달장애, 인격장애, 정신증, 물질 사용장애 이렇게 7개의 군에서 불안장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준을 4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약물 치료에 한계점이 있는가, 두 번째로 평가를 위한 평가셋이 존재하는가, 세 번째로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커니즘이 전부 혹은 일부라도 알려져 있는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약물 치료에 한계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불안장애에 많이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은 마약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셋이 존재하는가 여기서는 부스피론 등의 대체 항불안제가 존재를 하며 국내에서 항정신병 의약품으로 사용 허가 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사용 중입니다. 즉 효능이 입증되었고 평가셋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코코넛 검색 결과를 통해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이 전부 혹은 일부라도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벤조디아제핀과 부스피론 및 많은 항불안제의 작용 기전과 불안장애의 메커니즘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론 천연물로부터의 실험 대상 성분 추출입니다. 천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코코넛 시스템을 사용하였고요. 불안장애에 대해서 검색을 하여서 이제 페노타입과 헐브에 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검색을 하여서 저희가 5개의 헐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땡땡 뒤에 보시면 저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학명입니다. 차례대로 까트, 병풀, 그리고 장미과의 어떤 식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그리고 중국에서 쓰는 카바후추라는 5개의 헐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헐브들의 컴파운드를 분석을 하고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컴파운드를 일일이 찾아줬습니다. 저기 옆에 보시면은 6/68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까트를 이루는 컴파운드에 6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컴파운드가 6개라는 뜻입니다. 병풀에서는 343개 중에 41개, 17개 중에 1개, 29개 중에 3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노가다를 해서 찾았습니다. 다음은 축출한 각 성분의 작용 기전 분석 및 효능 예측입니다. 스코어링 펑션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컴파운드의 독성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많은 저희가 찾아낸 그런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는 그런 컴파운드 중에서 독성을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퍼브캠에서 이
캐노니컬 스마일스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스마일스란 뭐냐면 이제 분자 구조를 스트링 형태로 표현을 해서 저기 보시면 여기 이게 스마일스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알고리즘들을 분자 구조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든 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성 예측 툴을 활용해서 독성을 1부터 6까지 등급을 매겨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코다 활용 불안장애 스코어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제 코다에 넣어서 불안장애와 연관된 그런 스코어를 확인을 하였는데 밑에 보시면 누락값이 9개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코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있으면 그 컴파운드가 있으면 그 컴파운드에 여러 이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명을 전부 전부 넣어서 검색을 하더라도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 것들이 9개 정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한 스코어링 펑션의 형태는 위와 같습니다. 앞서 조사한 독성 클래스가 1부터 6까지로 나누어졌는데 최대값인 6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가중치는 1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스코어를 코다를 통해서 검색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모든 값들의 평균값에 대한 자신의 값에 가중치 2를 부여하여 최종 3으로 나눈 것을 스코어링 펑션이라고 제작하였습니다. 여기 나타난 표는 저희가 71개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다 스코어 펑션을 돌려봤는데 그 값이 1보다 큰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스코어링 펑션 값의 결과가 평균적으로 0.905 정도가 나왔는데 그 0.905보다 큰 것 중에서 위에 상단 부분을 가져온 것이 이 9개의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스코어링 펑션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코다를 활용해서 패스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저기 나타나 있는 수식들은 그 각각의 경로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라서 스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값들을 세로토닌이라는 하나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다음에 사후 연구 계획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코어링 펑션을 넣지 못한 이유는 코다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상태가 그 아날시스가 크리에이티드가 돼서 찾아져야 되는데 이 크리에이티드가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로는 세로토닌의 아까 전에 스코어링 펑션 값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던 컴파운드인 세로토닌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고 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신약 후보 성분을 최종적으로 세로토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사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반영하지 못했던 데이터 중에 패스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패스 익스플로레이션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하나 소개하자면 아까 K14팀이 발표할 때도 나왔던 랜덤 워크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제 각 단계의 리스타팅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노드에서 다시 시작할 확률을 R이라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곱해주는 가중치를 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RW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매번 변하는 값이 R, 그 다음에 T, 여기서 T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값이 이 P0. 그래서 이제 P는 이렇게 P에 대한 약간 재기함수 형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하면 이제 여기 CONF라는 거에서 이렇게 가중치가 나오잖아요.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친 스코어링 펑션을 다시 보자면 이제 이거는 아직 그 코다 서버의 문제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이거의 점수를 다 계산해 보진 못했지만 이제 아까 했던 거에서 이제 턱시티 클래스, 그러니까 독성에다가 1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xiety disorders 스코어 값에다가 2의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값에다가 3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네, 이렇게 스코어링 펑션을 다시 한번 고쳐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독성과 불안정의 연결성만을 고려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팩스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결과는 빠진 거죠. 어쨌든 불안장애를 감소시키는 허브에 들어있는 천연물 컴파운드 중에서 불안장애에 가장 약간 효과가 탁월한 거는 세로토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약간 모노아민 효소에 이제 속하는 신경 전달 물질 하나인데 이제 위장이나 아니면 이제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울감이나 약간 기분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제 사후에 저희가 패스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이제 계산된 스코어 펑션에다가 가중치를 넣어서 다시 스코어링을 돌리면 이제 조금 더 이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 김은채입니다. 저는 연구란 실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여러 이론 내용을 배우고 저희가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또 실전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리 URP를 통해 그런 실전 경험을 많이 쌓게 된 것 같아 좋고 또 밤늦게까지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신 조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서 만난 많은 친구들도 저에게 많은 배움을 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안진형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연구는 아까 그 어떤 친구가 말했던 건데 저도 연구를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간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나쁜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여행으로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들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더 그전의 고정관념들을 깨고 약간 저희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리 URP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이제 약간 코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가 그전에 AI 신약 개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소프트웨어에서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코다 서버가 이제 약간 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패스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다와 같은 사소한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후 연구에서 이거를 보완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완벽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신질환 신약 재창출이라는 주제에 대해 올바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고에 다녀가지고 이런 연구를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교님들과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켜주신 과제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스스로 저의 흥미로 논문을 찾아보고 이어는 과정들이 약간 저에게는 좋은 여행, 좋은 연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건입니다. 저는 연구란 하나의 작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연구를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해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는 시간대 그리고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그 연구의 방향성은 크게 갈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연구는 하나의 작은 삶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듦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만나온 이들로 인해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끝난 것은 집중 연구이지 저희의 연구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후 연구 기간 동안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연구가 진행함에 따라서 프리-URP 집중 연구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실패를 겪었을 겁니다. 굉장히 열받죠. 굉장히 열받지만 이를 꿋꿋하게 버텨내고 이제 인내심을 기르면 분명히 얻어내는 것이 있기에 연구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연구실에서 조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며 협동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김재용 조교님, 황민선 조교님, 그리고 우리 조원들, 그리고 K14 조원들, 그리고 이도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15 조교를 맡은 황민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연구를 진행하긴 했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설계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 항상
이 방법이 맞는지 이 결과가 옳게 얻어진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수립한 가설을 기반으로 탄탄한 그냥 길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것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구에 참여해준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팀들이 하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을 텐데 아까 K14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게 해서 약간 미안한 느낌도 있고요. 만약에 다음에 또 비슷한 연구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연구실도 경험해 보면서 좋은 연구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